안녕하세요. 귀로 여는 세상, 영심이의 책방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의 작품은 문순태 작가의 타오르는 강,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타오르는 강, 문순태 제5부 선창. 참, 오동리한테 혼담이 있다는 총각은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 웅보도 쌀분이의 툭상한 허리를 감아 안으며 물었다. 내일이라도 저육 한 칼 뜨러 가서 한번 찬찬히 봐야 쓰겠구만이라오. 참 잊지 말고 저육 한 칼 뜰 돈 좀 주시오. 에? 뜬금없이 저육은 무슨. 우리 저지에 목구멍에 기름칠험시로 살겄는가? 요새 어머니가 통 기신이 없다고 한 햇삽디여. 그러고 인혁도 얼굴이 반쪽이 되었으라오. 또 우리 오동네 얼굴이 까칠해서 기름기 좀 해사 쓰겄고, 고기 한 점이 귀신 1000마리를 쫓는다고 한 헙디여. 그러고 그 덕분에 사흘간 풍신도 좀 보고 싶고. 쌀분이는 그러다가 잠시 생각에 잠긴 듯 하더니 흠이라면은 피쟁이, 백정이라는 것이 조금 걸리는구만이라오 하면서 입맛을 쩝쩝 다셨다. 피쟁이가 어째서? 허기사 우리도 종이었은게. 자기보다 나은 처지에 있는 사람과 혼의를 하려고 덤비는 것을 두더지 혼사라고 하는겨. 집신도 제 날이 좋다고 하듯기. 우리 오동리한테 피쟁이면 되는구만. 덕분에 목구멍에 기름칠 자주 하게 생겼네. 내일 내가 한번 가볼라요. 인혁도 선창에 나간 김에 지나감시로 얼핏 들여다보시오. 그 푸주간이 어디쯤일깐디? 뭐 유달정 옆이라든가? 헌디 유달정이 어디 있다요? 쌀분이가 묻는 말에 순간 웅보의 가슴이 덜컹했다. 가만히 있자, 유달정이 어디쯤 있더라? 그렇구나. 유달정이 어디쯤에 있냐면은 대화정이 맞는구만. 선창 옥가모도 미국 창고 뒷길로 조금 올라가면은 외사전 옆에 있더구만. 암튼 내가 당자를 보고 나서 결정을 합시다요. 나를 여우려면은 어머니가 반 중매장이가 되어야 쓴답디다. 쌀분이는 그날 밤 밤새도록 잠을 못 이루고 버르적거리면서 혼수 걱정을 하였다. 웅보 생각에도 떠들썩하게 잔치는 못 버린다 해도 이분동이로 보낼 수는 없는 노릇이니 걱정이 아닐 수 없었다. 내 머리털을 잘라서라도 우리 오동네만은 우리들 모양으로 천덕스럽게 혼사를 치르지는 않을 것이로구만요. 쌀번이가 잠버릇처럼 중얼거렸다. 다음 날 아침 쌀분이는 웅보가 지게를 지고 나간 후에 서둘러 집을 나섰다. 그녀는 오랜만에 버들고리짝에서 치자물을 들인 저고리와 검정 치마를 꺼내 입었다. 참으로 오랜만에 선창 출입을 하게 된 것이었다. 웅보가 한동안 마금년의 주막에서 파고 살던 무렵 버르르 솟아오르는 성가를 참지 못하고 걸핏하면 선창 어물전 모퉁이로 달려가곤 했던 후로는 별로 바깥 출임을 하지 않고 지내오던 터였다. 오랜만에 바람을 쐬게 된 쌀분이는 발걸음이 날 듯 가벼웠다. 그녀는 저육 한 칼 값을 손에 꼭 쥐고 머릿속에 사윗감의 생김새를 그리면서
걸음을 재촉했다. 그날따라 햇살이 넉넉하게 쏟아져 치쟇빛 저고리를 더욱 붉게 비추었다. 그런데 그날 쌀분이와 마금례가 마치 약조라도 한 것처럼 정면으로 맞닥뜨리고 말았다. 쌀분이는 푸죽간으로 사윗감을 보기 위해 헐근거리며 옷가모도 미곡창 뒷길을 추어 올라가고, 마금례는 그날 요릿집에서 쓸 생선을 사려고 어물전으로 내려가던 중에 푸죽간 앞에서 잡박 얼굴을 마주치고 만 것이다. 눈길이 엉키자 누구랄 것도 없이 두 여자가 동시에 걸음을 멈추었다. 그리고 얼핏 서로 마주 보았다. 오메, 쌀분이 아니여? 몇 년 만이란가? 먼저 말을 꺼낸 것은 나이가 많은 마금례 쪽이었다. 그녀는 오래전부터 쌀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을 품고 있었다. 그녀로서는 쌀분이에 대해 악감을 가질 이유가 없었다. 후비칼 같은 곡심을 품고 있는 쪽은 쌀분이었다. 오메, 별당어멈 아니요? 쌀분이도 마지못해 앓은 채를 하면서도 눈심지를 빳빳하게 말아 올렸다. 같은 목포에 살면서도 통 못 만났구만 그려. 클매 말이요. 반가워하는 쪽은 마금례였고, 쌀분이는 좀처럼 눈길이 풀리지 않아 시큰둥하게 말했다. 마금례가 양진사 댁의 시바지로 들어가 웅부와 품자리를 같이 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 두 여인들은 친동기처럼 찐덕진 사이였다. 우리 여기서 이럴 것이 아니라 우리 집으로 가더라고. 바로 이 근처에 우리 집이 있단게. 마금례가 한사코 쌀분이를 그녀의 집으로 끌었다. 처음에 쌀분이는 마금례를 뿌리쳐버리려고 하였으나 마음 한구석으로부터 그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 못 이기는 척하고 수걱수걱 따라갔다. 쌀분이는 마금례를 따라 유달정 대문 안으로 들어서면서 이 옆엔 내가 무슨 일로 나를 이런 요릿집으로 데리고 들어가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때까지만 해도 쌀분이는 마금례가 그 요릿집에서 일을 하거나 아니면 요릿집에 빌부터 술 장사를 하는 것으로만 짐작하였다. 그런데 쌀분이가 마금례를 따라 유달정 안으로 들어서면서부터 그녀의 그 같은 짐작이 잘못된 것임을 알았다. 유달정 안에 있던 기생들이며 작부, 찬부들이 마금례를 마치 상전대하듯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더욱이 쌀분이가 놀란 것은 마금례를 따라 들어간 안방의 방안 등물이 나주 양진사 댁 마님의 안방보다 더 호사스럽게 꾸며진 것이었다. 쌀분이는 한동안 서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호사스러운 방안 등물들을 둘러보았다. 여기가 네 집이요? 쌀분이가 방안을 두렵거리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우리 집이지 네 집이요. 별당어멈 집이라고라오? 쌀분이는 너무 놀라 안색이 여러 번 변했다. 그러면서도 그녀는 되도록 놀라는 빛을 감추려고 애썼는데 자꾸 비식거리는 웃음이 흘러나오는 것을 어쩔 수가 없었다. 이 요릿집이 별당엄네 것이란 말이오? 아이고, 이 유달정을 시작은 지가 언젠디. 벌써 오래되었구만 그려.
그래라. 그제야 쌀분이는 여전히 놀라는 눈빛으로 마금례를 바라보았다. 우리 앞시가 그런 소리 안 하던디. 쌀분이는 심드렁한 눈빛으로 마금례를 바라보면서 중얼거리듯 말했다. 나도 오동네 아버지 못 본 지가 몇 년 되었구만. 유달정을 낸 뒤로는 한 번도 얼굴 못 봤단께. 마금례는 쌀분이한테 자신과 웅보 사이를 발명이라도 하는 것 같이 말했다. 마금례의 그 말에 쌀분이의 마음도 약간 풀렸다. 처음에 그녀는 마금례가 유달정을 하고 있다는 것을 남편이 말해주지 않았던 점을 은근히 옥생각하였던 것이다. 마금례는 쌀분이에게 이것저것 집안 사정에 대해서 물었다. 그러면서 그녀는 몇 번이고 같은 목포 바닥에 살면서 한 번도 오동네 할머니를 찾아가 뵙지 못하여 죄스럽다는 말을 되풀이하였다. 쌀분이도 그런 마금례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였다. 쌀분이가 보기에 마금례는 이제 사람이 딴판으로 달라진 듯 싶었다. 이제는 옛날 양진사댁 별채에서 눈물로 세월을 보내던 씨바지 별당 어멈도, 어물전 옆 쓰러져가는 개다리 움막에서 등짐꾼들을 상대로 탁배기 사발이나 팔던 한갓 주모도 아닌 목포 안에서도 몇째 안 가는 큰 요리집의 여주인의 풍모를 갖추고 있었다. 그런 마금례 앞에서 쌀분이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다. 그녀는 마금례 안방에 들어와 호사스러운 방안 등물에 기가 질리면서부터 손에 쥐고 있는 저육 한 칼 값이 마금례의 눈에 띄지 않도록 힘을 모아 꼭 쥐었다. 이것 봐, 쌀분이. 나를 용서해 주소. 자네도 알다시피 어디 그것이 내 뜻이었단가? 오동네 아버지 잘못도 내 잘못도 아닌겨. 죄라면은 천하고 없이 생겨난 죄여. 그런께 나를 환양면 보듯기 그러지 말고 지난날 양진사 댁에서 맨키로 성님 동생하고 살세. 응? 지난 일은 죄다 잊어불고 이제부터라도 그렇게 서로 마음 터놓고 살더라고. 나 말이여, 이제 신간이 편해졌어. 그런디도 어찌 이리 속이 허전한지 모르겠단께. 호의호식엄서 마음 편히 묵으려고 해도 마음 한구석이 뻥 뚫려가지고 황소바람이 썰썰하게 몰아쳐오는 것 같단 말이지. 그것이 왜 그런고 하니 쌀분이 자네한테 큰 빚을 지고 갚지 못한 마음 땜시. 아이고, 그러고 오동네 아버지야 우리 장계동 사이 땜시 그런다네. 장계동 그놈도 이제는 다 커서 속이 꽉 차 있는디 애비가 번연히 살아있음시더라도 애비라고 부르지도 못하니 내 속이 얼마나 안 좋겠는가. 마금례가 쌀분이의 손을 꼭 쥐고 크렁한 목소리로 말했다. 마금례는 쌀분이 앞에서 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았다. 갑자기 쌀분이의 마음도 흥건히 젖어오고 있었다. 쌀분이는 마금례에게 무슨 말인가 해야 한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무슨 말을 해야 좋을지 몰라 그냥 찐득하게 엉킨 두 사람의 눈길을 풀려고 하지 않고 그대로 오랫동안 마주보고 있었다. 그러면서 쌀분이는 마금례에게 눈빛으로 말을 하였다.
별땅어멈 말대로 그것은 누구의 죄도 아니라고. 장계동이 올해 몇 살이 남요? 한참 후에 쌀분이가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그녀의 관심은 장계동이기 때문이었다. 오동리에보다 한 살이 더 많채? 20살이구만요. 제 두 성들과는 달리 마음이 여리단께 콕 지지바 같아. 장차 무엇이 될란가 모르겠단께. 마금례는 장계동의 이야기를 하면서 희미하게 웃음을 흘렸다. 우리 집 앞시가 친아버지라는 것은 알고 있는가요? 쌀분이가 몇 번이고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모르지. 그래도 무엇인가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갑더만. 한동안은 늘 웅부 아저씨 왜 안 오시느냐고 물었었단 게. 그러고 재작년인가는 나한테 살짝이 웅부 아저씨하고 장계동 자기가 같은 장씨인디 친척지간이 아니냐고 묻더란 게. 마금례의 말에 쌀분이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어려운 일 있으면 찾아오소. 우리 서로 오가며 정붙이고 살세. 나 말이여, 이 목포 바닥에 고향 사람도 친척 부치도 없이 고단한 사람이여. 자네라도 찾아주면 얼마나 좋겠는가. 쌀분이가 일어섰을 때 마금리는 다시 손을 꼭 쥐고 흔들며 말했다. 그리고 마금리는 쌀분이가 토마루로 내려섰을 때 잠시 기다리라고 하더니 잔간으로 들어가서 무언가 뭉텅한 것을 피지에 둘둘 말아들고 나와 쌀분이의 손에 쥐어주었다. 쌀분이는 그것이 생육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거절하지 않았다. 그날 쌀분이는 푸죽간으로 사윗감을 보러 갔다가 생각지도 않았던 마금례를 만난 후 그 길로 집으로 돌아와 버렸다. 마금례가 유달정 대문간에 서서 배웅을 해주었는데 그곳에서 10걸음도 못 되는 푸죽간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서였다. 그러나 그녀는 마금례를 만나게 된 것이 마음에 걸리지는 않았다. 오히려 속이 답답할 때 채를 내고 난 후처럼 가슴이 후련하기까지 하였다. 그녀는 이상하게 마금례가 잘된 것에 대해 배가 아프지 않았다. 강세암이 생기기는커녕 되레 뒷계 사람들한테 큰 소리로 떠버려대고 싶은 심정이었다. 마음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언젠가 장계동이 제 아비를 찾아오게 될 것이라는 걱정이었다. 쌀분이는 남편에게 마금례를 만났다는 말을 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 웅보가 피쟁이 사윗감을 보고 왔느냐고 물었을 때도 마침 푸죽간에 저육을 들어갔을 때는 사윗감 총각이 없고 그의 아비만 있더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사흘 후 쌀분이는 다시 푸죽간으로 사윗감을 보고 오는 길에 유달정에 들러 마금례를 만났다. 마금례는 처음 만났을 때보다 더 반갑게 대해주었다. 그녀는 생각지도 않은 터에 쌀분이가 스스로 찾아와 준 것에 대해 너무 감격하여 친동생을 만난 것처럼 흔연해하였다. 이날 쌀분이는 유달정에서 점심까지 얻어먹었다. 쌀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처럼 반찬이 걸고 맛이 있는 밥상을 받아본 일이 없었다. 마금례와 겸상으로 마주보고 앉아서 점심을 먹고 나자 지금까지 마금례에 대해 켜켜이 쌓였던 온갖 미운정이 말끔히 씻겨져 내리고 말았다. 실은
오늘 선창에 나온 것은 우리 오동네 신랑감 선을 보려고. 밥상을 물리고 마주 앉자 쌀분이가 입을 열었다. 마금례한테 오동네의 혼사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녀의 홀맺힌 감정이 모두 풀렸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오메, 그려? 사윗감이 누군디, 응? 그래서 선은 봤어? 마금례도 쌀분이의 그런 마음을 읽었는지 관심을 보이며 이것저것 한꺼번에 거듭 물었다. 성님도 알 거유. 쌀분이의 입에서 성님이라는 말이 쉽게 나오자 마금례는 한동안 우두커니 쌀분이를 바라보고만 있었다. 그러고 나서 마금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환한 모습으로 소리 없이 웃었다. 내가 아는 사람이라니 니기여. 요요 피쟁이 총각이구만요. 고깃집 황장사? 황장사라니 무슨 말이요? 자네 그 총각 보았는가? 예, 아침나절에 저육 한 칼 뜸시로 얼핏 보았구만요. 덩치가 보통 사람 2배는 커 보이지 않든가. 클메라우 엄청 엄정하기는 없디다마는 좀 커 보이는 것이 아니라 훨썩 크제. 힘이 세어서 이 동네에서는 황장사라고들 부른다네. 그 총각이라면 괜찮네. 재산도 있고. 흠이라면 시험씨가 괴물라서 시집살이가 좀 팍팍할 것이로구만. 누구든 시집살이는 힘들지라오. 저적금 다 한 고비가 있는 거 아니고서라오. 그저 당자 심성만 좋으면 그만이지라오. 황장사 심성은 무던어제. 사람이 좀 날렵하지를 못하고 굼뜨기는 해도 말이여. 남자는 좀 굼뜬 듯 해야 쓰겄구만요. 남자가 포쭈씨 같으면 균이 없어라우. 그려. 오동네 아버지도 좀 굼뜬 편이제. 마금례는 웅부의 이야기를 꺼내놓고 나서 곧 후회하였다. 그런데 쌀분이 쪽에서 그것을 조금도 곱깝게 생각하지를 않고, 그래도 우리 앞시 옛날에 비하면 많이 날렵해졌어라오. 어려운 세상 헤쳐나오면서 많이 달라졌어라오. 그것은 순전히 세상 탓이구만이라오. 하고 말을 받아주었다. 그 후로도 쌀분이는 자주 유달정을 들락거렸다. 그러나 그는 웅부한테는 물론 시어머니에게도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 마금례는 쌀분이가 찾아올 때마다 옷 가지며 먹을 것들을 챙겨주곤 하였다. 처음에 쌀분이는 그런 것을 받기가 겸연쩍게 생각되었으나 마금례의 찝덥진 정표라는 것을 알고 그 후부터는 스스럼 없이 주는 대로 받았다. 마금례는 또 유달정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심지어는 기생 작부들에게까지 쌀분이를 동생이라고 소개를 시켜주어 쌀분이로 하여금 유달정에 출입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도록 마음을 썼다. 쌀분이는 유달정에 출입하는 동안 장계동과도 자주 만났다. 마금례는 장계동한테 쌀분이를 웅부 아저씨의 부인이라고 말하면서 앞으로 이모라고 부르도록 하였다. 그 후부터 장계동은 쌀분이를 보면 이모라고 불렀다. 이후 쌀분이는 한 집 식구처럼 유달정을 자주 출입하였다. 마금례는 또 오동례와 푸죽간 총각과의 혼사도 가운데서 힘써주어 성사시켰다. 오동례의 혼인 날짜는 설을 넘긴 후 초봄 3월 초닷새로 정하였다. 앞으로 넉 달도 남지 않았다.
그 해도 서서히 저물어 갔다. 웅보가 새끼네를 떠나 목포로 옮겨온 지도 12년째가 되었고 12번째의 설을 맞기에 이르렀다. 웅보는 설빔을 위해 더욱 열심히 유달산을 오르내리며 나무를 하여 팔았다. 장계동은 처음으로 양복을 입었다. 그는 양복에 넥타이를 메고 하이칼라 머리에 기름을 발라 빗질을 하면서 거울을 들여다보았다. 처음 입어본 양복이라서 그런지 유달정으로 이사를 와서 첫 밤을 지낼 때처럼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었다. 설날이다. 장계동은 뒷계 웅부 아저씨네 집에 세배를 가기 위해 서둘렀다. 그의 두 형들이 영산강변에 있는 그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살머니 묘소에 성묘를 하러 떠날 때 장계동이도 형들을 따라가려고 하였으나 그의 어머니가 계동이는 따로 가야 할 때가 있다고 붙잡아 두었다. 그의 어머니는 형들이 떠난 뒤에야 뒷계 웅부 아저씨네 집에 세배를 다녀오라고 했다. 어머니한테서 그 말을 들은 장계동은 잠시 마음을 가다듬어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모른 척 해왔는데 왜 올해는 웅보 아저씨네 집에 세배를 가야 하느냐고 따져 묻지 않았다. 기실 장계동이는 자신이 이만하면 세상 물정을 알만하다고 하고 눈을 뜨기 시작했을 때부터 마땅히 웅보 아저씨 댁에 세배를 가야 한다는 생각을 해오고 있는 터였으나 어머니의 눈치만 살펴왔던 것이다. 그는 그동안 몇 번인가 배를 타고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가서 웅보 아저씨네 고향이라는 영산포에서 내린 후 다시 20리쯤 더 가야 있는 두 형님들의 아버지와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에 성묘를 했다. 그때마다 그는 숨어버리고 싶은 소외감을 느끼곤 했었다. 그는 두 형들의 조상으로부터 이어받은 핏줄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핏줄에 대해 알고 싶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는 것이 효도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장계동은 언젠가 어머니 스스로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기로 한 것인지도 몰랐다. 어머니, 양복을 입은 제 모양이 어떤가요? 내가 보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데 조선 사람은 조선 옷을 입어야 잘 어울리는 법이지요. 장계동은 거울로부터 얼굴을 돌려 웅보 아저씨 댁에 가지고 갈 작은 선물 보따리를 꾸리고 있는 어머니를 돌아보며 물었다. 썩 잘 어울리는구나. 시방은 계명시대니까 계명시대 사람답게 양복을 입어야 어울리는 법이란다. 안 그러냐? 마금례는 대우리를 엮어 만든 뚜껑 있는 네모난 소쿠리에 삶은 고기며 마른 고기, 떡, 계란 부침개, 과일 등을 넣어 보자기로 싸다 말고 아들을 쳐다보며 말했다. 자자, 어서 가봐라. 벌써 해가 상투머리에 올라왔다. 먼저 할머니한테 세배를 하는 것을 잊지 말거라. 할머니한테 먼저 인사를 올리고 그리고 나서 웅부 아저씨와 이모한테 차례로 세배를 올려야 한다. 그러고 세배만 하고 되짚어 훌쩍 돌아오지 말고 그 댁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도 하고 저녁도 묵고 가라고 하면 저녁까지 묵고 쉬엄쉬엄 오너라. 마금례가 선물 보퉁이를 장계동의 손에 들려주며 부탁을 하였다. 자고 가라고 하면 자고 와도 돼요?
장개동이가 실실 웃으며 토마루를 내려서며 말했다. 자고 가라기까지야 안 할 것이다. 왜요? 처음 세배 온 사람한테 자고 가라고까지야 허겄냐. 그렇다면은 앞으로 해마다 세배를 댕기면 언젠가는 자고 가라고 할 때가 있겠구만요. 글쎄다, 늦었다. 어서 가거라. 그런데 어머니. 장개동이는 토마루를 내려서서 대문 쪽으로 몇 걸음 걸어가다 말고 몸을 돌려 세웠다. 또 무엇이냐? 세배를 하고 나서 무슨 말을 하죠? 무슨 말을 하다니. 절을 하고 나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기만 할까요? 묻는 말에 대답을 하거라. 내 쪽에서 말을 물어보면 안 됩니까요? 그댁 사람들한테 무슨 말을 묻고 싶은 게냐? 꼭 묻고 싶은 것이 있어서라기보담도. 그러면서 개동이는 말끝을 흐려버렸다. 어머니는 그댁 할머니 만나 보셨는가요? 만나 보고 말고. 좋은 분이셔요? 성질이 고약한 할머니는 아니것이겠죠. 좋은 분이시고 말고 인정 많고 일 잘하시고. 마금리는 얼핏 노루목 시절이 떠올라 자기도 모르게 시울이 젖었다. 그리고 그녀는 웅부 어머니를 만나 그녀가 낳은 장개동이 바로 웅부의 핏줄이라는 것을 말해 주었을 때 웅부 어머니가 그녀의 손을 꼭 쥐어주면서 애비라고 부르지도 못하는 불쌍한 내 손자 새끼 잘 키워줬소 라고 한 말을 떠올렸다. 그댁 할머니가 나를 반가워하실까요? 반가워하시지 말고. 그댁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 세배를 갔더라면 더 좋았을 것인데. 그것이 말이다. 그 할아버지가 그럼 빨리 세상을 뜨실 줄을 몰랐구나. 그래도 할머니라도 살아계실 때 세배를 가니 얼마나 다행이요. 그렇구나. 내 말이 맞다. 웅부 아저씨네 딸 이름이 오동예라고 했죠. 그 오동예가 나보듬 한 살이 적다니까 동생뻘이 되구만요. 그러제 동생뻘이제. 또 웅부 아저씨 동생 되는 분 아들도 있담서요. 그래요, 소바우. 걔 아버지가 뚝심이 시단다. 그 또래 중에서는 아무도 그 사람을 힘으로 당해내지를 못했은께. 동학군이셨담서요. 그대 형제들이 다 뚝심이 시단다.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하더라. 웅부 아저씨는 그 할아버지 심성을 닮았고 대부리 아저씨는 몸체를 닮았다고 하더라. 이마에 불도장이 찍혔다는 그 할아버지 말씀이구만요. 그 이야기는 누구한테 들었더냐? 마금례는 개똥이가 웅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 것에 적이 놀라 의아해하는 눈빛으로 아들을 보며 물었다. 웅부 아저씨한테서요? 그 양반이 언제 너한테 그런 이야기꺼정 하시더냐? 그랬구만요. 어물전 옆에 살 때. 그래, 그 양반도 참. 그러면서 마금례는 아들에게 서둘러 떠나라고 재촉하였다. 요번에 길이 터지면 그댁 자주 놀러 가도 되겠죠? 개똥이가 방문을 열고 나가다 말고 어머니를 돌아보며 넌지시 물었다. 글쎄 말이다. 장개동은 그의 어머니에게 꾸벅 인사를 하고 대문을 나섰다. 그는 선창거리를 지나서 유달산 자락의 비탈을 안고 돌아 뒷계로 빠지는 작은 언덕길을 올라갔다. 집을 나설 때 눈발이 비치기 시작하더니 그가 언덕길을 넘을 무렵에는 하늘에 어느 한 구석이 무너지기라도 하는 것처럼 펑펑 쏟아졌다.
목포에 와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눈을 맞아 보았지만 그날 장계동이의 눈에 비친 눈은 여느 눈과는 색다르게 느껴졌다. 훨씬 부드럽고 포근하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눈뿐만 아니라 하늘도 바람도 들도 산도 구름도 심지어는 파도 소리까지도 예전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었다. 마치 세상에 처음 태어나서 그 모든 것들을 처음 대하는 것처럼 신비롭기만 한 것이었다. 그는 하이칼라 머리 위에 흠뻑 쌓인 눈을 털지 않았다. 그는 길을 하얗게 덮은 눈을 밟는 것조차도 아깝다는 생각을 하였다. 길 건너편 상수리나무 숲에서 까투리가 푸드득 날개를 치자 직박구리 새가 놀라 시끄럽게 울었다. 장계동이는 한동안 넋나간 사람처럼 우두커니 눈을 막고 서서 초록빛의 소나무가 흰옷으로 갈아입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의 눈에 온 세상이 아름답게 보였다. 그의 눈에 비춰오는 모든 것들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가슴속에 간직해두고 싶었다. 그에게는 눈 한 송이, 바람 한 줄기까지도 소중하게 생각되었다. 그것들이 장계동이의 생명의 한 부분처럼 느껴진 것이었다. 그러나 그것들을 모두 그의 작은 가슴 속에 간직하자니 갑자기 말의 궁색함을 느꼈다. 그가 알고 있는 말로는 그 아름답고 소중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제 격에 알맞게 나타낼 수가 없는 것이었다. 그는 갑자기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가 하고 생각했다. 장계동이는 눈을 맞으며 뒷계로 접어드는 논뚝길을 탔다. 그는 처음으로 웅보 아저씨 댁에 세배를 하러 간다는 사실이 조금은 두렵기도 하고 흥분되기도 하였다. 웅보 아저씨와 이모야 아는 얼굴이라 뜨악한 기분이 덜하겠지만 할머니는 처음 대하게 되어 어쩐지 가슴이 두근거렸다. 그러나 기실 장계동은 웅보 아저씨를 대할 때마다 저절로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을 참아오지 않았던가. 장계동이는 철이 들면서부터 웅보 아저씨가 그의 아버지일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생각을 품어왔다. 장계동이는 그가 아주 어렸을 때 여름날 미루나무가 서 있는 강가에서 한 남자 어른의 품에 안겼던 기억이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그들 네 식구는 배를 타고 목포로 왔다. 그가 낯선 남자의 품에 안겼던 것은 배를 타기 조금 전의 일이었다. 그때 그의 어머니는 장계동을 안아주었던 남자와 헤어져 배를 타고 목포에 당도할 때까지 눈물바람을 했었다. 그 후 얼마쯤 있다가 목포 제보 선창 어물전 옆 주막에서 그 남자를 다시 만났다. 장계동이는 목포에서 웅보 아저씨를 처음 만났을 때 웅보 아저씨가 바로 오래전 그들 식구들이 배를 타고 목포로 오던 날 강가의 미루나무 밑에서 그를 안아주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해냈다. 어머니는 목포에서 웅보 아저씨를 다시 만나던 날도 또 눈물바람을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이가 들어 세상 물정을 어렴풋하게나마 짐작을 하게 되었을 때 글이라는 것을 배워서
글로 눈에 보이는 것들과 그의 생각들을 나타낼 수가 있었을 때 장계동이는 비로소 웅보 아저씨가 그의 생부라는 것을 짐작하게 된 것이었다. 장계동이는 오늘 웅보 아저씨가 그의 생부가 분명하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그것은 어머니가 두 형들을 따라가지 못하게 하는 대신 꼭 가야 할 때가 있다면서 뒷게 웅보 아저씨 댁에 3배를 다녀오라는 당부를 한 것 때문이었다. 장계동이는 뒷게에 들어서서 쉽게 웅보 아저씨 집을 찾았다. 그가 사립작 안으로 들어서서 눈을 털고 있을 때 뒷간에서 나오던 쌀분이 쪽에서 먼저 알아보고 깜짝 놀라 한동안 입을 열지 못하고 있다가 천천히 사립작 가까이 다가오더니 아니 니기요? 여기는 어쩐 일이요? 하고 물었다. 쌀분이는 당황하고 있는 듯하였다. 어머니가 이모님 댁에 세배하고 오라고 해서. 장계동이는 집안을 두렵거리며 말을 얼버무렸다. 세배를? 뜬금없이 무슨 세배를. 쌀분이는 그를 그렇게 반갑게 대해주지는 않았다. 그는 그 이유까지도 어림하였다. 쌀분이는 요달정에 와서 그를 대하던 것과는 달리 조금은 뜨악한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다. 그녀는 장계동이가 들고 있는 보따리를 받을 생각도 하지 않고 한동안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다. 그때 큰 방문이 열리면서 오동예가 밖으로 나오다 말고 장계동과 어머니가 마당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갔다. 오동예로부터 밖에 양복 입은 청년이 와 있다는 말을 들은 웅보가 혹시 피쟁이 사윗감이 왔는가 하여 얼굴을 문 밖으로 내밀었다가 뜻밖의 개동이를 발견하고는 표정이 굳어지고 말았다. 쌀분이는 웅보가 방문 밖으로 얼굴을 내민 다음에야 장계동이가 들고 있던 보따리를 받으며 큰방 쪽으로 안내하였다. 세배하러 왔다요. 쌀분이가 웅보를 흘끔 쳐다보며 장계동이의 이름도 부르지 않은 채 퉁겨대는 목소리로 말했다. 뜬금없이 무슨 세배를. 웅보는 너무 당황하여 어찌할 줄 모르고 방문을 열고 서 있었다. 장계동이는 조금은 어색한 분위기에 젖어 마음을 다독거린 후 웅보를 향해 꾸벅 허리를 굽히고 나서 토마루로 올라선 다음 방 안으로 들어선다. 세배 받으십시오. 큰 방으로 들어선 장계동이는 아랫목에 소바우와 함께 화로를 품고 앉아있는 웅부 어머니에게 넙죽 큰 절을 올렸다. 뉘긴겨? 웅부 어머니가 문턱 옆에 뜨악한 얼굴로 서 있는 아들과 며느리를 보며 물었다. 어머니, 나주 양진사 댁에 있었던 별땅어멈 아시죠? 쌀분이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려, 마금예 말인겨. 예, 이 총각이 그 별땅어멈의 아들이랍니다요. 마금예 아들이라면 어느 아들? 친정이 두고 왔다는 아들 말이냐? 웅부 어머니는 무엇인가 짚히는 데가 있어 그렇게 물었다. 친정에 두고 온 아들이 아니고 나주에 와서 난 아들이라요. 쌀분이의 설명에 웅부 어머니는 갑자기 장계동이 앞으로 바싹 다가앉아 얼굴을 가까이 들여다보더니
나주에 와서 난 아들이라면은 근게 내가 그러니께 하면서 말을 잇지 못하고 한동안 장계동이의 얼굴만을 찬찬히 되작거려 들여다보고 있었다.